안녕하세요. 문화초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가즈오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마입니다. 2017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가즈오 이시구로에 대한 내용은 남아있는 나날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지마는 작가의 대표작인 남아있는 나날과 더불어 가즈오 이시구로의 작품 세계를 잘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에 발표된 비교적 최근 작품에 속하죠.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많은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은 SF 소설로 분류되기도 할 만큼 공상과학적인 요소가 진하게 배어 있는데요. 복제인간이란 주제를 너무나 잘 녹여서 순수 문학의 형태로 표현해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던 소설인데요. 가즈오 이시구로 특유의 잔잔하고 진한 여운 역시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작가가 생각한 복제인간의 이야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캐시란 이름의 여자입니다. 그녀에게는 절친한 친구인 루스가 있죠. 루스의 전 남자친구인 토미가 등장하는데요. 그는 주인공인 캐시와 사랑에 빠져 연인 사이가 됩니다. 사실 이들은 모두 복제인간들인데요. 이 세 사람이 어린 시절을 보낸 헤일섬이라는 곳의 교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마담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는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는 복제인간을 활용한 장기이식이 상용화되었을 것으로 상정하고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죠. 주인공인 캐시는 복제인간이며 그녀는 기증자가 되기 직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인 간병인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캐시는 어린 시절 헤일섬이란 기숙학교 출신인데 이 학교의 학생들은 모두 복제인간으로서 일반인 교사들의 지도 아래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죠. 헤일섬에서 캐시는 루스란 친구와 매우 친하게 지내고 톰이란 남학생과 친구 관계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헤일섬의 아이들은 당연하게도 일반 학교의 학생들과는 조금 다른 생활을 하게 되는데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특별히 다를 것 없는 평범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들이 특이한 점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란 점이며 가끔씩 그 아이들이 만들어낸 미술작품 중 우수한 것들이 어딘가로 옮겨진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자신들의 미술작품이 이 학교의 장학사와도 같은 존재인 마담이란 여자의 개인 화랑에 전시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 캐시는 한 노래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 가사는 베이비 베이비 플리즈 돈 렛미고였죠. 헤일섬의 아이들은 자신들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캐시는 이 노래를 들을 때 자신이 가질 수 없는 아기에 대한 감정이입을 하며 듣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이 노래를 들으며 춤을 추고 있던 캐시는 문 앞에서 마담이 자신을 목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일섬에서 졸업한 아이들은 코티지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농장인 그곳은 복제인간들이 간병인, 기증자 단계를 거치기 전 일시적으로 대기를 하며 생활하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아이들은 복제인간이 헤일섬 출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먼저 코티지로 오게 된 선배들과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선배들 몇 명이 캐시, 톰이 루스에게 와서 루스의 근원자, 곧 루스가 복제된 사람을 노포크란 도시에서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죠. 헤일섬 아이들에게 있어서 노포크라는 곳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모든 물건이 모이는 일종의 유실물 센터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노포크에 가지만 결국 루스의 근원자를 찾지는 못하고 과거에 캐시가 잃어버린 노래가 담긴 카세트를 발견하여 토미가 캐시에게 선물을 해주죠. 시간이 흘러 이들 역시 간병인, 기증자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캐시는 간병인으로서 워낙 탁월한 기량을 발휘하여 간병인 단계를 예상보다 오래 가지게 되고 나아가 자신이 간병하고 싶은 기증자를 선택할 수 있는 특권까지 얻게 됩니다. 캐시는 루스를 선택하여 그녀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게 되는데 루스가 최후를 맞이하기 직전에 루스와 캐시는 다른 기증센터에 있던 토미를 찾아가게 되죠. 루스는 자신의 전 남자친구였던 토미에게 캐시와 그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 마담을 찾아가 집행유예를 신청하라고 권합니다. 복제인간 남녀가 서로를 진실이 사랑하면 기증 단계를 유예하여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믿음이 헤일섬의 아이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루스가 죽은 후 캐시와 토미가 마담을 찾아가 집행유예라는 것이 실제하는지 그걸 허락해줄 수 있는지를 묻지만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집행유예라는 것은 없으며 헤일섬의 아이들에게 평범한 교육을 시키고
미술 작품을 만들게 한 것은 복제인간에게도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헤일섬의 교사들이 한 일이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마담이 나를 보내지 마라는 노래를 들으며 춤을 추고 있는 캐시를 보고 울었던 이유는 캐시 역시 영혼을 지닌 한 존재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캐시와 토미는 소득 없이 돌아오고 토미는 곧 네 번째 기증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두 사람은 영원히 이별하게 되죠. 캐시는 다시 노포크를 찾아가 먼 하늘을 바라보며 토미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으로 이 소설은 끝을 맺습니다.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근원을 찾기 원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근원, 즉 뿌리를 찾고 싶어하는 본능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혹 먼 해외로 입양되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돌아와 친부모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가주오이시구로의 이 작품은 자신의 근원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호기심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루스의 근원자를 찾기 위해 노포크로 향하는 것이나 폐교되었던 헤일섬을 찾아 헤매는 헤일섬 출신의 복제인간들, 마담을 찾아가 자신들의 근원을 물어보는 캐시와 토미, 이들의 모습을 통해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근원을 찾고 싶어하고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천성이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그 근원이 알면 불편하고 불쾌한 것일지라도 인간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근원을 알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이 과거를 지향하는 것인가 라고 한다면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소설 속에서 루스의 근원자를 찾으려는 헤일섬의 친구들은 근원자를 찾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근원자를 찾아내고 싶은 마음 이면에는 실제로 그 사람을 찾아내면 그를 통해 앞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자신의 근원을 알아냄으로써 미래의 자신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고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인간은 자신의 근원을 찾아 헤매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복제인간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미래를 꿈꾸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작가가 상상한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무병장수를 위해 각자의 복제인간을 만들고 필요할 때 그들의 장기를 이식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제인간들의 미래는 사실상 정해져 있죠. 그들은 결국에는 자신들의 근원자에게 장기를 이식한 후에 조용히 죽음을 맞이할 운명에 놓여 있고 그 누구도 여기에 저항할 수 없죠. 너희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미래가 정해져 있지. 복제인간들은 이런 운명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각자 다양한 자신들의 미래를 그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현실 세계의 우리도 결국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이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안에서 자신의 좀 더 다른 특별한 생활과 특별한 미래를 꿈꾸죠. 현실의 냉엄한 한계를 알면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미래를 꿈꾸는 것이 어쩌면 모든 사람의 특권이자 의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에서는 작가 가즈오이시구로의 필력이 잘 드러난다는 겁니다. 작가 입장에서는 먼 미래를 상상한 이 작품은 복제인간이라는 지금도 논란이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죠. 복제인간은 현실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할 법한 생각이나 그들이 느낄 법한 감정에 대한 묘사가 상당히 탁월하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주인공인 캐시뿐 아니라 각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입체적으로 창조해냈다는 사실이 놀랍게 다가왔죠. 현실 세계에 있는 존재를 소설에 차용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겁니다. 그들을 잘 관찰하기만 하더라도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에 없는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은 분명히 다를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작가가 창조해낸 세계관이 탄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작품에서 가즈오이시구로는 복제인간이라는 것이 현실화되면 사회는 어떤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복제인간들만을 교육하는 별도의 교육기관을 존재하고 중간중간 옮기도록 한다는 설정이나 그들이 장기를 기증하는 순간까지 서로를 간호한다는 설정은 작가가 상당한 창의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가즈오이시구로의 상상력을 충분히 느끼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 작품 나를 보내지 마가 제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나를 보내지 마 줍줍이었습니다. 무병장수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 것 같습니다.
복지의 인간에 대한 논의는 사실 거기서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을 읽어보시면 분명히 이에 대해서 실질적인 고민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학축주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